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어 선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창업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를 다루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 보셨죠? 제가 이게 체인과 전수 창업, 그리고 뭐 컨설팅, 그리고 이제 직접 창업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면 창업 지원을 하는 사람이 비교를 하는 영상이다 보니 저희 국회어 창업 패키지를 이용하라는 광고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저의 이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상을 보는 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체인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31. 지금 말씀드린 체인점들은 오픈 이후에 폐업률이 낮은, 성공률이 높은 브랜드들입니다. 실제로 오픈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이 오랜 기간 대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잘 되는 체인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햄버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이런 게 떠오르시죠? 우리나라 빵! 대전은 성심당이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게 생각나시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이스크림은요? 베스킨라빈스죠. 딱 떠오르시죠? 자, 이제 다른 문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양기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주간보호센터는요? 방문요양센터는요? 체인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주간보호에 관심 있는 분이거나 종사자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장교양기관은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요? 어르신, 보호자님? 주간보호센터는요? 어디를 이용할까요? 딱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방문요양센터는요?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올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집에 아픈 어르신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장교양기관이 뭔데? 주간보호센터가 뭔데? 방문요양센터가 뭔데? 이렇게까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체인점 본점과 가맹점의 상생 구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체인점에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고객을 모아주고 가맹점은 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간보호센터에 있어서는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진 체인점, 본점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잘 해온 브랜드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오랫동안 잡은 브랜드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고객에게 제대로 인식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현재 주간보호센터 체인점의 현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으로 체인점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신다면 최초 설립을 위한 가맹비용, 그러니까 간판값,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고 체인에서 원하는 사양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점의 인테리어를 맡기게 됩니다. 또 이후에 매월 로열티로 2%에서 3%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더 많은 곳도 있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이 로열티가 추후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되고 실제로 브랜드 파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매월 2% 3% 비용,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매월 300만 원까지 내는 이 비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까운 비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노인복지 사업의 브랜드로 이름 날리는 체인점들도 있지만 2년, 3년 정도밖에 안 한 본인의 센터를 운영한 경험만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이 아닌 본사만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악덕 체인도 많습니다. 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체인점이라고 해서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없는 이상, 그런 구조가 아닌 이상 브랜드 파워가 없는 체인점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체인을 선택하신다면 계약 당시에 이 브랜드가 어르신과 보호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또 가져가는 로열티를 활용해서 가맹점에게 본사가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지, 또 이 서비스 비용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체인점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도적으로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전수창업, 컨설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창업은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식당이나 카페 등 개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활용해서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넘기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같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노하우를 일일이 본인이 전수해주는 방식이 컨설팅입니다. 예, 전수 창업이죠. 주간보호센터 창업 분야도 굉장히 많은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요. 특히 원장님들이 본인이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 전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혀 기관을 운영해 본 적 없는 자칭 전문가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알아보다 보면 전수 창업 형식으로도 많이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창업을 위해서 벤치마킹 한 곳에서 제안을 받기도 하고 체인을 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리고 장기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넣는 카페나 블로그들을 보다가 전화하다 보면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런 뭐 문자나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와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같이 창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비용을 주고요. 그런데 전수 창업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컨설팅 하는 사람이 양아치일 경우인데요. 실제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인테리어도 전문가고 설계도 전문가고 창업 서류도 전문가고 오픈 이후에 운영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뒷돈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전수 창업에서 자칭 전문가 양아치들을 거르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칭 전문가 판별법 첫 번째,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한다. 분명 설계 전문가는 설계사 건축사입니다. 경험이 있으면 정확해요. 건축법은 관련해서 건축사님이 보는 게 맞죠. 주간보호 인테리어 전문가는요. 당연히 주간보호 인테리어 전문 사장님이시겠죠. 여러 번 해보신 분들, 포트폴리오가 좋은 분들, 실제로 가보니까 괜찮은 분들, 하나하나 이해가 뛰어난 분들이겠죠. 정원 설계, 어르신 동선 설계 전문가는 국회요. 아, 죄송합니다. 누군가 있겠죠. 그쵸? 설립 서류의 전문가는? 있겠죠. 그쵸? 법무의 전문가는? 회계의 전문가는? 세무의 전문가는? 평가의 전문가는? 현지 조사의 전문가는? 예, 맞습니다. 분명 각 분야의 전문가는 찾아보시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건축사를 따로 만난다고 하면 아우 대표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예, 제가 건축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건축사한테 100만 원 뒷주머니 챙기고 인테리어 비교 견적하려고 하면 아우 제가 잘하는 사람 알려드린다니까 제가 다 해드려요. 하고 한 2천만 원 옆으로 땡기고 지자체 병문 때에도 대표님 가실 거 없어요. 제가 가면 돼요. 설립 서류도 무료로 뿌리는 서류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센터. 이름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서류 냈다가 뚝뚝 떨어지고 오픈하고 나면 부원장 자리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교육해드릴게요. 아유 제가 잘하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그 기관의 직원의 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만 뽐내고 오픈할 때 운동기구 같이 물건들도 견적을 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서 다 세팅해드릴게요 하면서 뒷돈 챙기고 대표님께서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미 대표님의 돈은 그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죠. 저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진짜 전문가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컨설팅으로 돈을 정상적으로 버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않은 가짜 전문가, 자칭 전문가, 양아치, 사기꾼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로 전수창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그럼 결국 혼자 하라는 거야? 주간보호센터 알아보니까 그거 사람도 여러 명 채용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서류도 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어렵다던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오픈하고 나면 시작이라며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평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사실 주간보호센터를 혼자서 창업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아요. 되게 쉽지 않지만 다 하고 계십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국회의회에서는 복지사업, 모두 잘해야 되는 복지사업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해야 할까 말까부터 오픈 이후 운영까지 너무나도 어려워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4대 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예요. 첫 번째, 국회의원 TV.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입니다. 해당 채널에서 설립부터 운영까지 A부터 Z까지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A부터 Y까지 99% 노하우를 무료로 모두 오픈하고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참고하고 성장하시죠. 둘째, 기간 운영 서류, 설립 서류, 사업계획서, 운영 규정 정말로 무료로 제공하고 질답도 무료로 제공하는 네이버 국회의원 카페가 저희 국회의원 두 번째 공헌 사업입니다. 현재 약 4,0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정말 이걸 통해서 혼자서 오픈하신 분들도 많죠. 카페 링크도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천천박사 무료 상담입니다. 뭐 단 한 번의 기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그걸 모아다가 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혀
예, 저희 회사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무료로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상담, 350기간의 이상의 창업, 그 다음에 1,300개 기간 경영 파트너로 일해왔습니다. 예, 저는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 무료 상담은 대기자가 많아서 일생에 단 한 번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신청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넷째, 똑똑한 주간보호센터 창업 경영자들을 위한 무료 간행물 국회어 블로그입니다. 혼자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한다는 건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맞는 길일지 맞지 않은 길일지 헤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 국회어 4대 공헌 사업으로 어려운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밝힐 수 있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예, 댓글에다가 지금 4대 공헌 사업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